마켓 리더에게 듣는 시간 이어가 볼 텐데요. 오늘은 게임주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키움증권의 김진구 연구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부터 저희가 화면으로 공개해 볼 텐데요. 이겁니다. 게임스컴이라고 되게 큰 행사가 좀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네. 이에 따른 기대감이 과연 게임주의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자, 일단 그동안 좀 부진했으니까 그 이유부터 좀 체크를 해볼게요. 솔직히 시장 자체는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글로벌 네. 전체적으로 이제 콘솔을 중심으로 한 유저들의 수요라든가 그리고 올해 또 많은 게임들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또 좋은 피드백을 받고 있고 판매고도 높여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일본 쪽의 캡콤이라는 뭐 주식의 기업 가치를 보셔도 지금 히스토리컬 하이 밸류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국내 쪽은 좀 약하죠. 이 부분이 약한 것은 결국 콘솔 쪽, 이런 쪽에 대한 준비하고 대응이 좀 미미했기 때문에 결국 기업 가치 측면에서 좀 네거티브했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 자체는 계속 성장을 하고 그렇죠. 커지고 있는데 네. 주가가 좀 잘 따라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게임 유저들의 향방을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플랫폼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모바일, PC, 콘솔. 근데 과거에는 모바일 쪽 성장성이 좋았어요. 네. 근데 이제는 엔진도 고퀄리티 쪽으로 넘어가고 솔루션이 추가되면서 정말 우리가 예전에 메타버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요즘에 메타버스 같은 게임들이 많이 나와요. 정말 현실 같은, 영화를 보는 게임 같은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유저들의 수요가 그쪽으로 쏠림이 나옵니다. 그럼 플랫폼에 이동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이동에 대해서 결국 길목을 지키고 있는 업체가 있고 여기에 반대편에 서는 업체가 있고 근데 국내 입장을 놓고 본다면 모바일에 좀 치중이 돼 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콘솔이 약하기 때문에 결국 일본 업체들이 현재 수혜를 보고 있는 거에 정반대 양상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시장 안에서 관심 섹터는 아니다 보니까 고민도 될 법한 상황인데 그래도 또 일부 종목들이 이 침체된 게임주 주가 흐름 속에서도 일부 종목들이 좀 힘을 내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 기업들이 어딘지 그리고 왜 그들이 좀 더 우호적인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건지 정리해 주실까요? 일단 펄어비스, 네오이지 이 두 가지 종목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네.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개의 업체는 콘솔 쪽에 특화된 게임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에 네오이지 피해거짓은 이제 출시를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게임스컴의 붉은 사막의 인게임 영상 공개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건 이제 펄어비스 쪽이죠. 그리고 펄어비스는 또 도깨비까지 이어진 두 개의 콘솔 기반의 게임을 현재 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거 양사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최소 2년, 3년, 특히 펄어비스는 4년에서 그 이상까지 현재 준비를 해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거에 대한 결과치가 이제 검증을 받은 시간이다.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들 기업 말고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좀 게임주가 잘 나아가려면 어떤 네. 확실한 모멘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 그런 모멘텀 좀 찾아볼 만한 게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 콘솔 쪽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요. 결국은 콘솔 쪽이다. 우리가 이건 조금 별건의 얘기인데 네. 우리가 나중에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도 결국 확장을 할 거거든요. 기술적으로 뭐 AR이라든가 VR이라든가 그럼 디바이스도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핸셋을 들고 다니지만 글래스 형태로 이렇게 쓰고 그 앞에 이제 화면 형태로 네.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대화면 형태에서 게임이 플레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정말 고퀄리티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모바일 쪽에서의 역량 그 이상을 필요로 해요. 네. 그럼 우리가 콘솔 쪽에 이런 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현재 게임 대형주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이제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당장 내년에 뭔가 라인업이 나올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네. 예. 준비가 많이 그만큼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NC소프트, 뭐 크래프톤, 넷마블 이런 우리가 소위 게임주의 대형주로 인지가 됐던 종목들이 이런 게임들을 본격적으로 발현을 하려면은 25년, 26년 정도는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에 설명을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게임주들 좀 침체된 상황에서 기대해 볼 만한 쪽은 콘솔 시장을 더 개발하는 것. 그렇죠. 그러려면 시간은 좀 더 걸릴 수 있어서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점도. 그러니까 이제 준비된 업체는 이제 펄어비스, 네오이즈처럼 네. 준비를 했으면 이제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준비가 안 돼 기업들은? 있으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로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주가 대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쨌든 일부 기업들이 목표가가 하향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좀 재평가될 수 있었으면 좀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재평가 시기 언제쯤으로 예상하세요? 일단 이건 종목별에 대한 취사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제 의견이 탑픽은 게임 쪽에 펄어비스를 제시를 드리고 네. 차선호주로 네오이즈를 추천을 드립니다.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부분은 의견에 대한 편차가 있지만 그렇게 힘을 많이 주면서 말씀드린 단계는 아니에요. 결국 유저들한테 고퀄리티 게임, 트리플 A급 게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게임사가 되냐 안 되냐의 싸움이고 이 부분이 맥점이 맞아야지 추천을 드릴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옥석 가리기가 게임주 안에서도 네. 결국은 필요한 상황이고 그중에서 탑픽을 이게 제일 궁금한 부분인데 공개를 좀 네. 해주셨어요. 탑픽이 네, 펄어비스. 펄어비스, 차선호주로는 네오이즈. 네오이즈.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한번 또 기억해 보도록 하겠고요. 시간 되면은 관련 기업들 소개는 잠시 후에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게임주 하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중국발 기대감이 아직은 남아 있잖아요. 중국의 파노 발급이라는 재료가 게임주 하면은 되게 연관이 지어서 많이 언급이 되는데 넥슨의 블루 아카이브가 순항 중이다라는 게 결국 파노와 관련된 모멘텀인 네. 거잖아요. 이 기대감 아직 조금 더 남아 있을까요? 아니면 이쯤에서 마무리되나요? 제가 그 기업을 현재 커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산업단에 좀 설명을 꼭 투자분들 드리고 싶은 부분은 중국이 모바일 단에서 이미 경쟁력을 많이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파노를 발급받았다고 해가지고 이게 워킹이 되고 기대를 하고 이런 건 좀 너무 나이브한 전략이다. 이미 호요버스 같은 정말로 굴지의 기업들이 좋은 게임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런 기업들이 만든 제품이 현지 유저들의 눈높이를 끌어올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단순히 우리가 파노를 받았다? 이걸로 기대한다? 이건 너무 단순한 생각이고 추가적으로 오히려 모바일보다는 우리가 좀 더 상대적인 강점을 갖고 있는 PC라든가 콘솔 쪽에 대한 판호를 받아야 되는데 중국은 그쪽 잘 안 내줘요. 중국이 상당히 그런 이해관계 측면에서 상당히 전략적이다. 절대로 쉬운 국가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파노 발급에 기대감을 갖지는 말자.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퀄리티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퀄리티 좀 좋은 쪽을 찾자면 PC, 콘솔 이렇게 좀 정리를 그렇죠. 해주신 거고요. 모바일도 물론 워킹이 될 수 있는데 모바일이 워킹을 하려면 기존에 출시됐던 중화권, 대만이나 홍콩, 마카오 같은 순위에서 매출 순위가 워킹을 해줘야 돼요. 근데 기존에 판호를 발급받던 게임은 그렇게 안 됐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넘어갔던 거였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기업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펄어비스. 네요. 2분기 실적은 적자 전환이었지만 좀 예정된 신작이죠. 붉은 사막. 이게 10년치 먹거리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사들이 정말 많이 뜨더라고요. 우리 주식은 사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큰 건데 이렇게 10년 기대감이 있다면 붉은 사막 좀 저희가 큰 기대감 좀 가져도 되지 않나 싶은데. 솔직히 이틀 남았어요. 게임스컴 그 첫 번째 쇼에서 오픈이 될 건데 오프닝 나이트 라이브에서 봐야죠 일단. 이틀 남았는데 근데 회사가 마지막 인게임을 공개한 지 2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직전에 인게임 기준으로도 유저들한테 상당히 좋은 피드백을 받았어요. 액션성 상당히 좋았고 퀄리티도 좋았고 그리고 당장 지금 그 영상을 지금 본다 하더라도 퀄리티가 그렇게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추가적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프닝 나이트 라이브에서 이번에 공개되는 주요 경쟁작들의 면면을 보면은 이미 출시가 임박하거나 뭐 당장 다음 달 아니면 뭐 10월 달 그리고 이미 유저들한테 인게임 영상이 많이 노출이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저의 눈높이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서프라이즈 트리거 입장에서는 조금 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펄어비스는 2년 8개월 동안 정보 공개가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높은 퀄리티를 부여를 해준다면은 당연히 유저들의 서프라이즈가 있겠죠. 그리고 그런 경쟁작들하고 대등한 위치에서 자리 경쟁을 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퀄리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회사가 자체 엔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높은 퀄리티를 구현을 하고 있고 솔직히 드릴 말씀은 너무 많은데 시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다 말씀 못 드리는 점은 있고 솔직히 저는 좀 우리가 차분하게 기대를 해봐도 충분한 게임이다. 이 정도 선으로 마무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이 퀄리티가 높다라는 건 그것만큼 좋은 호재가 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퀄리티가 높은 걸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임 계속 강조해 주셨다라는 걸 기억해 보도록 하겠고요.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 중 하나가 23일에 열리는 그 게임스컴이잖아요. 관전 포인트 좀 어떤 걸로 짚어봐야 될까요? 결국에 게임스컴이라는 자리는 글로벌 유수의 게임사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정말 내노라는 게임들이 다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크림슨 데저트라는 붉은 사막도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뭐 유수의 게임들이 많이 이미 리스트가 공개가 됐어요. 대략 한 10개에서 15개 정도는 해당 2시간짜리 ONL에서 공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거기서 유저들의 피드백을 받겠죠.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자리에서 가장 높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업체가 네. 당연히 뭐 어워드도 탈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거고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상장사라면은 그 기업이 기업가치 트리거 입장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자리인 거는 맞습니다. 작년에는 이 게임스컴에서 네오위즈가 그렇게 관심을 많이, 그러니까 네. 주목을 샀잖아요. 네. 올해 주인공은 어느 기업이 될 것으로 좀 예상되세요? 그거 봐야죠, 그거는. 아,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만 제가 아까 잠깐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뭔가의 사전적인 정보가 많이 제공되었던 업체나 제품하고 정말 히든 제품이 시크릿 제품이 오랜 기간 동안 숨어 있어서 네. 예를 들면 2년 8개월 동안 솔직히 여러 가지 준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준비가 응축된 결과물로 나올 건데 그거에 대해서 유저들이 환호를 하면은 당연히 그 부분이 서프라이즈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붉은 사막도 차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코멘트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말씀해 주시는 게 또 펄어비스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만큼 펄어비스가 그냥 좋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었고 2년 8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준비를 또 철저하게 했다라는 점을 저희가 또 기억하면서 이번 게임스컴을 관전 포인트로 좀 보면 좋겠다 정리해 주셨는데요. 당장 눈앞에 있는 저희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 이제는 좀 중장기적으로 게임주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궁금해지고 있어요. 네네. 저희 좀 하반기에 남아있는 이벤트라던가 이것만은 좀 알고 가자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솔직히 계속 제가 앞단에 설명을 드렸는데 시장의 트렌드에 업체가 맞춰야 돼요, 이제는. 그러면 콘솔, 대화면, 메타버스, 뭐 엔진 솔루션의 고퀄리티와 이런 것들이 쭉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아까도 말했던 우리가 뭔가 준비를 하면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의 준비 때문에 섹터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는 투자분들이 인지하신 부분이 좀 약한 거예요. 그 중에서 옥석을 가른 게 펄어비스 네오위즈고 나머지 업체들은 그 준비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다만 이 과정을 되게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인지를 하고 지금부터 에셋을 그쪽에 집중적으로 투하하면은 한국 업체에 또 저력이 있거든요. 네. 한국인들 또 맨파워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워킹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빨리 땡겨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크림슨 데저트, 네. 붉은 사막하고 피해 거짓 이런 게임들이 잘 워킹을 하고 좋은 판매고 성과를 내놓으면은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게임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한 좀 이정표를 줄 수 있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저도 업계 관계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바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장 이야기를 해봤고요. 탑픽은 앞서서 좀 선 공개를 해주셨어요. 일단 게임주 안에서 펄어비스가 최선호주였고 차선호주로는 네오위즈라는 점을 기억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 키움증권의 김진구 연구원과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남은 시간도 매일경제TV와 함께해 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